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효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나름 선방하는 종목군들이 있죠. 비메모리 그리고 전기차 5G 세 가지 테마를 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테마별 유망주들 각 두 종목씩 준비했는데요.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메모리, 전기차, 5G 투자 포인트. 첫 번째 이제 비메모리 테마인데요. 오늘같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장세 속에서도 넷베스라든가 이제 AD 테크놀로지 나름대로 이제 선방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사실 그 추격 매기사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저희는 뭐 당연히 추가적으로 상승한다고 보는데, 여하튼간에 어떤 그 다음 주에 눌림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넷패스 다음으로 주목할 종목군들, SF 반도체, 오늘 조금 이제 소강 국면인데, SF 반도체, 그리고 칩셋 미디어 두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그 전기차 테마도 오늘은 상당 부분 좀 부진한 모습이지만요. 그동안에 너무 알려진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 SDI라든가 이제 LG화학 그리고 이제 중성 중에서는 이제 역시 에코프로비엠이 사실 실질적인 대장주로 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매수의 관점에서는 저 역시도 오파가 안 나갈 것 같아요. 에코프로 BM 혹은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포스코 케미칼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이제 노출이 심하다고 보고 있고요. 개인들 물량도 지금 많이 좀 그 엉켜 있는 것으로 이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노출도가 적은 종목, 또 특히 이제 전기차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 장세가 전개가 될 것 같은데요. 코인테크는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코인테크 그리고 필옵티스 두 종목을 준비해봤고요. 5G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어떤 뭡니까, 좋은 기사가 나왔죠. 지금 정부에서 경기도 워낙 안 좋으니까 기존에 한 2조 7천억에서 이제 한 4조 정도로 늘린다. 그 통신 4사가 이제 4조 정도로 이제 늘린다는 그런 어떤 그 모멘텀과 함께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나름대로 굉장히 선방하는 모습인데요. 여러 종목 말고 이노와이어리스, RFHRC 또 두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총 이제 6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체험 VIP 관련해서는요, 하여튼 관심 있는 분들은, 공감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위에 종목이 이제 넷패스고요. 그 SF 반도체가 이제 아래 차트인데요. 이 보시면은, 넷패스가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환경 속에서는 지금 기간을 좀 줄였는데요.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어요. 사실 그 작년 9월 고점 이후에 36,100원이었죠. 장중 고점 기준으로 36,100원까지 올라갔는데, 그 고점 이후에 계속해서 조정의 어떤 연장상이고, 그 넷패스가 조정받는 그런 환경 속에서 SF 반도체는 3,000원대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6,7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100% 이상 올라갔죠. 그래서 SF 반도체가 조정받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매기가 비메모리 내에서도 매기가 넷패스 쪽으로 몰리면서 이제 그 SF 반도체가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 보겠고요. 반대로 이제 그 넷패스가 만약에 이제 기술적 조정이 좀 임박했다고 봐야 되겠죠. 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여하튼간에 이제 넷패스가 조정을 받는다면 다시 그 비메모리에 있는 매기가 SF 반도체 쪽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넷패스도 좋지만 SF 반도체도 여러분들 그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비중으로 놓고 본다면 넷패스가 훨씬 낫다고 봐야 되겠고요. 지금 넷패스를 쫓아 사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이제 주식을 잘 못하는 분들이 쫓아 사는 거고, 제가 보기에 이제 다음 주 초중반 정도면 이제 눌림목 조정이 들어온다고 보는데, 그 조정의 어떤 그 형태를 보고 우리가 매수 결정을 해야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넷패스를 이제 추격 매수하는 건 아니고요. 주식의 어떤 관성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죠. 그 넷패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상당분 관성이 개입되어 있고요. 관성 플러스 이제 가수요가 개입될 차례고요. 그 관련해서는 이제 어제 제가 그 넷패스에 대해서 이제 특별 브리핑한 그 유튜브 내용을 보시면 좀 더 상당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넷패스를 이제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보신 분들은 어제 그 방송 자료를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SF 반도체. 우리가 그 여러 번 이제 많이 말씀드렸어요. 오늘 좀 제법 좀 조정을 받는 것 같은데요. 여하튼 간에 이제 SF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어떤 그 피로 얽힌 이제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본주의에서 어떤 돈은 지분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피라고 봐야 되겠죠.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지분을 SFA에 SF 반도체의 모기업이죠. SFA에 지분을 10.18%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SF 반도체는 역시 그 삼성전자 어떤 비메모리 성장성의 최고의 어떤 그 수혜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업 내용을 보다 보면 예전에 사실 그 STS 반도체를 SFA에서 인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수를 하면서 5년 동안 구조조정을 이제 마무리했고, 나름대로 어떤 그 규모의 경제가 구현이 되는 상황에서 실적도 올해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죠. 주요 사업부가 계속해서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그 범핑 부분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에 이제 일조를 하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핵심 논리 중에 하나가 필리핀 제2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에 상당 부분 이제 기여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기술적으로 우리가 놓고 본다면 한 5,500원 정도는 이제 절대 지지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 초반에서는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도 무리가 없지 않나 싶고요. 앞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바대로 네페스와 이제 SF 반도체는 역상관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즉 SF 반도체가 이제 오르기 위해서는 네페스가 조정받는 환경 속에서 가능한데 네페스가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오르기보다는 좀 그 눌림목을 주면서 눌림목을 한번 주고 올라가는 게 좀 더 이제 바람직하다 봐야겠죠. 그러면 SF 반도체에서는 SF 반도체 쪽으로 이제 매기가 집중되면서 좋은 어떤 그 앞으로의 또 주가 전망이 예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그 고점 부근에서 6,000원대 그 중후반에서 어떤 분산한 흔적, 매도한 흔적은 이제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거래량 보시면 이제 주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주가 상투와 이제 거래 상투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죠. 주가 상투에서 거래 상투가 터지면 보통 이제 세력이 많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있는데 SF 반도체 같은 경우는 빠져나가는 흔적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칩스앤 미디어인데요. 제가 이 자료는 이제 칩스앤 미디어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캡처를 잡은 거죠. 그 반도체 설계 자산 전문 회사입니다. 실리콘 인텔리추얼 그 프로퍼티. 보통 이제 그 반도체 IP 업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IP 업체. 그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비디오 IP 기술 분야에서 국내 유일의 회사고요. 세계에서는 한 3위, 2위, 3위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핵심 나름대로 어떤 그 다른 경쟁 업체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핵심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그 뭐 홈페이지 들어가거나 이제 자료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 흐름 보면 역시 그 다소 그 뭐라 할까요? 그 네페스하고 좀 유사한 흐름이 아닌가 싶어요. 남들 다 오를 때 이제 못 올라갔죠. 네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강조한 바와 같이 작년에 9월 달에 고점 받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뭐 충분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여하튼 간에 바닥을 확인하고 세차게 오르는 뭐 기세가 굉장히 좋다고 봐야 되겠는데 칩셋 미디어도 네페스와 그 유사한 어떤 그 형태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오른쪽 화살표를 좀 표시했는데 그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한 11,000원 정도가 되는데 11,000원 정도 혹은 뭐 초반대 정도에서 매수하면은 뭐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칩셋 미디어 역시도 앞서 이제 우리가 강조한 바와 같이 나름대로 어떤 그 국내 유일이고 그다음에 그 세계에서 한 세 번째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어떤 그 핵심 가치 보유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투자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장세가 여러분들 굉장히 장세가 굉장히 좀 불안한데요. 그 사실 우리가 이제 그 톱다운 방식과 이제 바텀업 방식이라고 하는데 톱다운 방식은 우리가 거시적으로 경기의 흐름을 우리가 그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국가를 분석하고 업종을 분석하고 해당 어떤 특정 종목을 분석하는 게 이제 톱다운 방식이라고 그러고요.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현대투자연구소가 추구하는 것은 이제 바텀업 방식입니다. 경기란 것은 결국 이제 예측 불가능의 영역에 이제 가깝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종목을 보는 거죠. 종목이 사실 그 경기 상황하고 좀 뭐 무관할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간에 경기 상황과 거시적인 어떤 경기 환경과 그 크게 어떤 그 영향이 없다는 그 전제하에서 해당 종목이 핵심 가치를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 실적이 되겠죠. 주가의 큰 산은 실적이라고 봐야겠죠. 실적의 흐름이 굉장히 양호하고 물론 이제 시대적 흐름에 맞고 혹은 이제 여러 가지 또 요소가 있겠죠. 저희가 추구하는 것들 맞는다면 결국은 이제 그 종목으로는 우리가 크게 승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경기는 여러분들 예측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어설픈 논리로 금융 위기가 온다 안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거죠. 자기 어떤 그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가름하는 건데 금융 위기라는 것은 여러분들 쉽게 오는 게 아니고요.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또 안 올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절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프레임에 빠져서는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가 효과적인 성공 투자를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2차 전지 중에서요, 그 코인테크인데요. 코인테크는 보시면은 그 사업부가 2차 전지 사업부,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업부, 석유화학 사업부, 대체적으로 이제 크게 세 가지 사업부로 나눠지고 있는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업부, 석유화학 사업부는 전체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특히 이제 석유화학 사업부는 그렇죠. 그런데 2차 전지 사업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작년으로 볼까요? 2019년도 매출을 보면 전체 매출액이 지금 913억인데 2차 전지 사업부가 이제 그 826억이죠. 거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코인테크도 감춰져 있는 어떤 그 2차 전지 핵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이테크는 예전에 제가 설명을 또 드렸고요. 우리가 그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차 전지 내에서도 지금 이제 가장 강렬한 그 종목군들이 에코프로 BM 혹은 이제 뭐 일진 머티리얼즈, 포스코 케미칼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코인테크는 거래량에서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2차 전지 내에서도 다소 좀 그 소외가 되고 있는 숨겨진 어떤 유망주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주가 흐름도 뭐 크게 어떤 그 등락이 없는 것 같고요. 여하튼 간에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되지만요. 역사적 고점을 이제 2019년도 작년 이제 8월인데 8월 달 고점을 살짝 돌파했다가 그 가격대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줄을 두 개를 지금 표현을 했는데요. 위에 있는 그 줄은 이제 역사의 고점 부분을 의미하는 거고 대략적으로 한 3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아래 줄은 이제 지지선이자 혹은 이제 매수 관점에서 무리 없는 이제 가격대라고 봅니다. 대략적으로 한 2만 8천 원 정도가 되겠는데요. 2만 8천 원까지 조정이 올지 안 올지는 저도 모르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좀 길게 본다면 역시 코인테크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제 코인테크 나와 있는 보고서를 자세히 다 보니까요. 다 읽어봤더니,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익의 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품, 사업 포트폴리오도 괜찮고요. 확장성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 옵티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 옵티스. 자, 필 옵티스도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나름대로 이제 소외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보시면 이제 필 옵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SDI 향, 이게 비중이 굉장히 높죠. 특히 이제 헝거리 제2 공장, 투자와 함께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이 전망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조 공정에서 스태킹 방식이라고 있는데, 이 스태킹 방식이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아주 좋은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스테이킹 방식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스터디를 해보니까는요. 이게 사실 어떤 2차 전지 배터리의 어떤 핵심 기술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배터리 시장은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 네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는데 사실 밀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스태킹 방식이라는 것은 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거를 쌓는 기술이에요. 쌓는 기술이 핵심이라고 보니 쌓는 기술에 따라서 이제 어떤 배터리의 어떤 효율성 이런 것도 이제 결정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 이제 필 옵티스가 어떤 핵심 기술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실적을 보면 상당히 또 의미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오늘 6종목을 준비했는데 6종목 중에서는 이제 이미 상당 노출된 종목도 있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주력주로 또 편입할 종목이 있어요. 보시면은 필 옵티스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내용을 보시면, 영업이익을 보면 이제 2018년도에 278억 적자였죠.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적자폭이 둔화가 됐어요. 이러면서 주가가 이제 상향으로 이제 반전되는 거예요. 적자폭이 둔화가 됐고, 145억이었죠. 반으로 줄었죠. 그런데 올해 예상 영업이 한 210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210억 정도. 그러면 이것은 만약에 이 전망치하고 실질치하고 같다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주가 흐름이 또 예상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 옵티스 이렇게 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회사가 이제 물적 분할이 됩니다. 물적 분할이 되는데 이러면 사실 개인 투자가 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별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하튼간에 필 옵티스도 우리가 또 바닥권에서 이제 턴 어라운드 종목이고 기술적 흐름도 좋습니다. 차트 완성도도 뛰어나죠. 그 차트 완성도가 뛰어나다는 것은 뭐냐면 수급의 흐름과 크기와 전환점, 우리가 차트를 분석하는 목적이 세 가지인데요. 그런 전반이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나온 기사인데 경제 길을 살리자. 너무나도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 5G 투자 4조 원으로 이제 증액했다는 거죠. 지금 이제 통신회사 4사가 기존의 어떤 투자 규모가 대략 한 2조 7천억인데 여기서 한 1조 3천억 정도를 추가해서 경기를 살리는데 좀 동참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5G 전반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이제 강세를 보였던 것 같아요. 모멘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식은 여러분들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슈가 이런 것들이 이슈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이슈가 발생되면 긍정적인 이슈가 발생되면 호재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당연히 이제 상향으로 이제 반응하는데 이게 준비된 상태에서 상승이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승이냐를 잘 감안해야 되겠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승은 우리가 바로 매도 관점을 잡고 될 것이고요. 준비된 상태에서 상승이라는 것은 우리가 따라 붙어도 무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노 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제가 또 5 중에서 굉장히 애착을 갖는 종목이요. 원래 이제 주도주 논리에 의하면, 물론 이제 제가 만든 기준이겠지만, HFR이 주도주인데, 사실 HFR은 제가, 주도주라고는 보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노 와이어리스는 사업 구조, 포트폴리오, 또 이익의 질도 굉장히 양호한 회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노와이러스는 이제 무선망 최적화 그 솔루션을 만드는 업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뭐 그 기지국 검사 테스트 장비도 이제 그 사업부도 이제 갖고 있고, 유지보수 쪽에 저는 이게 높이 평가를 합니다. 유지보수 비중이 높은 회사가 굉장히 좋아요. 이 기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기업을 분석하다 보면. 자, 지금 보시는 그 차트는 주봉입니다. 제가 이노와이러스는 이제 그 사실 그 작년서부터 주봉이 참 환상적이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제 방송을 꾸준히 들으셨던 분은 아닌데, 주가가 오르다 빠지자, 오르다 빠지자, 오르다 빠지다. 그런데 저점의 기구가 계속해서 상향하자. 그러다가 갑자기 오르게 상승 각도가 가파르죠. 우리 예전에 그 니콜라스 다비스라는 박스 이론의 대가가 있어요. 그 박스 이론 하나 갖고 굉장히 단순한 이론이죠. 박스라는 게 뭐니까 저점에서 고점에 팔고, 저점에서 고점에 팔고, 이런 거. 그리고 주 핵심 이론은 뭐냐면, 박스 상단을 돌파할 때 주식 왕창 사서 뭐 크게 성공했다는 분이죠. 니콜라스 다비스가 원래 이제 무용수인데요. 이 사람이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숙한 처녀가 현란한 춤을 추는 순간에 주식을 사서 뭐 떼돈을 벌었다 그거군요. 정숙한 처녀라는 것은 박스를 의미한 거죠. 뭐 우리 여학생으로 따지면 학교집 도서관 하다가 갑자기 그냥 그 입술에 빨간색 립스틱을 바르고 그냥 아주 그냥 멋있는 드레스를 입고 막 이러는 순간, 정숙한 처녀가 현란한 춤을 추는 순간, 박스권을 돌파하는 순간 주식을 사서 큰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또 제가 이 차트를 보니까 이제 니콜라스 다비스의 그 박스 이론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때 돌파하고 조정을 받는데 프레토 지지선을 확보하고 있죠. 이것은 프레토 지지선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개입된 세력의 힘의 크기가 세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다시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이노와이러스 뭐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 보시는 종목은 이제 그 RFHRC입니다. RFHRC는 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사실 RFHRC를 작년서부터 좀 제가 추천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실패를 했죠. 제가 뭐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되겠죠. 여하튼 간에 RFHRC는 제가 두 가지 차원에서 좋아요. 이거는 이제 질화 관련, GAN이라고 하죠. 질화 관련 트랜지스터 혹은 질화 관련 그 전력 증폭기를 이제 만드는 업체인데 세계 2위입니다. 마켓 시어가 대략 한 25%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1위 업체가 일본 회사. 여하튼 간에 이제 그 작년 5월에 이제 그 RFHRC 같은 매출의 거의 한 50% 가까이가 파웨이향입니다. 중국의 파웨이향인데, 미국에서 파이에 대한 그 압력을, 제재를 가하죠. 그러니까 이제 투매가 나오면서, 저는 오히려 이 대략적으로 한 2만원대, 22,000원에서 한 25,000원, 최저가가 2만원이네. 2만원에서 한 25,000원 사이에서, 매도 세력의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보는 거죠. 최악의 구간을 통해서 저는 매집이라고 제가 또 많이 강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RFHRC는 2019년도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2018년 대비. 지금 5G 전반으로 보면 뭐 KMW, 뭐 이노와이러스, 혹은 이제 오이솔루션 이런 것들은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근데 RFHRC는 2018년도 실적 대비 2019년도 안 좋았어요. 물론 기저효과도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올해 실적이 많이 좋아집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실적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것도 상승 논리의 이제 어떤 그 결정적인 근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RFHRC도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주가가 급등하면 대중들은 많이 흥분합니다. 근데 프로들은 이게 상투가 아니니까 많이 공포에 쌓여요. 반대로 이제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대중들은 이제 공포에 쌓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프로들은 이제 바닥을 찍는 게 아니냐 하면서 많이 흥분합니다. 이게 바로 역시장 접근법의 핵심 중에 하나고요. 역시장 접근법의 어떤 그 할아버지 시원은 조셉 그랜빌입니다. 최후의 예언을, 대작이죠. 최후 예언을 이제 저술한 분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한 세 분 정도를 꼽으라면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조셉 그랜빌이고요. 제가 외부 강의라든가 유튜브에서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국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이 어떤 그 집단사로부터 결국은 해방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면서 오늘 그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